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인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ISM 서비스업 PMI, ADP 민간 고용 발표, 월트 디즈니와 퀄컴 실적 발표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항상 월 초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랑 ISM의 그 제조업 PMI가 나온다고 하고 이제 서비스업은 이제 한 주 뒤에 나온다고 했는데 한 주가 아니라 그 하루 뒤였죠. 하루 이틀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월 초에는 그 제조업과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PMI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이 기업에 종사하는 직접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이 심리에 대한 자신감, 그냥 그게 이제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종사하는 그 환경 속에서 팩트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 미국 소비자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나왔는데 일단 이건 예상치 하이가 나왔네요. 55.6이었는데 52.9가 나왔습니다. 자, 서비스업은 50이 다 넘고 있었죠. 이번에 월요일에 제조업 PMI가 50을 돌파하면서 그동안 서비스업에 비해서 부진했던 제조업의 심리마저 살아났다는 걸 볼 수 있었죠. 물론 정성적 지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실제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들어서서 지금 기업의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는 제조업 종사자들의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 이제 이 미국의 소비의 70%, 미국의 그 경제의 70%를 담당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신감은 그동안 50은 일단 초과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만큼 더 치고 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제조업이 이제 50 초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신감이 더 올라가면서 제조업 종사자들의 자신감이 올라간 거를 지금 뭐 눈길만 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단 S&P 글로벌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55.6에 비해서 예상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물론 50은 그대로 초과하는 지금 수치죠. 50은 초과하는 수치지만 예상치에 비해서 낮게 나왔다는 것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얼마가 나왔을까? 자, 지금 2달 연속. 자, 이거는 지금 2월 달에 발표되는 게 지금 1월 달 거죠. 그러니까 졸트 보고서는 2달 전 거라 졸트는 조금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거 있어요. 구인 공고수, 이직자 수, 뭐 이런 것들은 2달 전께 발표가 되는 2월 달에 발표가 되는 게 작년 12월 달께 발표가 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런 PMI 같은 경우에는 S&P라던가 ISM이 전부 다 저번 달 걸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 52.9가 나왔고 그 전에 2024년도 12월과 2024년도 11월은 예상치 상회가 나와서 56.8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좀 50위대로 떨어지는 부분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서비스업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간 신중함이 기해졌는지 일단 수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자,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있지만 ISM에서 발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이 한번 봐야겠죠. ISM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게 만약에 교차한다면 우리가 한 뭐 적절하게 평균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ADP 미국 비농업부터 보겠습니다. ADP 민간 업체에서 이 지금 오토 프로세싱이라는 업체에서 이 소비자들의 근로자들의 연봉을 지금 계산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발표를 하는 취업자 수가 있죠. 비농업이니까 농업을 제외합니다. 여기서 이제 12만 1,000명이 지금 예상치였는데 18만 3천 건이 나와서 예상치 초상회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에서 물론 지금 금요일 날 이제 그 정부에서 다 그 정부와 뭐 그 행정부까지 다 포함하는 이 고용 지표가 나오지만 그 전에 먼저 선행 지표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예상치 상회가 나왔죠,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비농업에 새로 취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이고 두 번의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예상치는 크게 상회를 했고요. 12만 건에서 12만 2천 건 상회를 조금 했던 12월 달에 비해서 엄청난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2024년도 11월 달에 23만 3천 건이었는데 거기를 지금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 비농업 취업자 수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왔고요.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에서도 고용자 수 증가가 확정돼서 나온다면은 지금 굉장히 취업시장이 좋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졸트에서 구인 공고수는 떨어졌지만
자발적 이직자, 자발적 퇴사자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업에서 구인 공고 수를 많이 막 남발하는 것은 신중해졌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여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신규 실업 수상적 건수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새롭게 실업자가 안 생기고 있고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는 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하를 더욱더 신중히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S&P 글로벌 PMI 52.7 이건 방금 나온 거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52.7로 이렇게 떨어진 것이죠. 요거는 저기네요. 합성입니다. 합성. 이 S&P 글로벌에서는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합성으로 내나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뭉뚱그리면 이제 52.7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뭉뚱그린 예측값은 54.7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합치니까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서는 그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비해서 제조업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평균치는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그것조차도 지금 일단은 하회를 했다. 왜냐하면 지금 서비스업, 지금 PMI가 상당히 낮게 나왔기 때문이죠. 이것도 지금 꺾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ISM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요거는 또 예상치 상회가 나왔습니다. 51.3이 예상인데 52.3으로 예상치 상회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시계열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개가 갈리게 되는데요. 그쵸? 자, 갈렸죠, 지금. 자, 이거는 지금 4개월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그렇죠? 48.4부터 시작했던 2024년도 11월 달부터 2025년도 1월 달치까지 전부 예상치 상회가 나왔고 당연히 서비스업이었기 때문에 다 50은 초과합니다만 예상치 상회가 계속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결국에 얘는 2023년도 7월 달 제외하고 지금 가장 높은 수치로 가고 있죠. 7월 달하고 지금 2024년도 11월 달 이 수치하고 두 개 빼고는 가장 높은 수치죠. 자, 이렇게 되면 두 개가 갈렸어요, 지금.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는 예상치 하회가 나왔고 ISM에서 발표하는 이 서비스업 PMI는 예상치 상회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두 개가 갈렸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됐는데 일단 ISM이 조금 더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ISM에 가중치를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ISM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S&P가 지금 조금 뭐 예상치 하회가 나온 것은 다음 달을 또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 아닌가. 어쨌든 둘 다 50은 계속 초과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를 봐볼까요? 지금 수요일, 목요일인데 또 꽉 차 있고 이게 너무 쟁쟁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장전에 발표된 게 월트 디즈니,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이제 노르웨이의 이 에키노르라는 정유 기업도 있고요. 도요타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사이언티픽도 있고요. 오로라도 있습니다. 장후에도 지금 포드 자동차에다가 이 그 비전 펀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ARM, 이 지금 팹리스의 팹리스 업체죠. 퀄컴도 나오고요. 지금 바이킹도 나오고 지금 이 인핀지도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장전에는 월트 디즈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월트 디즈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트 디즈니는 약간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죠. 이 지금 눈송이 분석에서 동그란 모양의 원형에 가까울수록 강점이 굉장히 두루 있는 것이죠. 이게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뭔가요? 어느 한 곳에는 굉장히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굉장히 강력하게 또 있다는 것이죠. 뾰족하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경우에는 이 5가지 유형이 골고루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원 모양이 조금 작긴 하죠. 이게 원 모양의 크기 클수록 초록색에 가까워지고요. 원형이 작아질수록 이게 원형이든 어떤 모양이든 크기가 작아질수록 빨간색에 가깝습니다. 신호등과 똑같죠. 파란색 그린 크로스일수록 조금 더 좋은 거고 빨간 크로스일수록 정지하라 뭐 이런 뜻이죠. 크기가 작은 거는 수치가 작은 거겠죠. 크기가 크면서 꽉 채운 게 가장 좋겠죠. 자, 지금 두루 좋은데 그래도 이제 요 조금 원형의 어떤 다음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기가 요 부분보다는 조금 더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재무제표, 헬스, 재무제표는 아주 탁월하죠. 과거 실적도 아주 탁월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치상으로는 PER이 너무 수치, 그냥 PER 절대적인 수치가 낮진 않다.
그리고 미래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배당금을 그렇게 주는 막 배당 황제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네요. 24.67 이 예상이 됐는데 24.69 빌리언 달러의 매출이 나오면서 0.1% 뭐 살짝입니다만 어쨌든 3분기 연속 매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자,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자, 순이익은 굉장히 많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 원이 완전히 떠버렸죠. 지금 주당 1.45달러 지금 순이익이 예상됐었는데 1.76달러 이 상회가 나오면서 매출 예상치 상회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순이익, 마진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죠. 이제 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21.46% 어닝 서프라이즈가 떴고요.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디즈니가 굉장히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는 사업을 재편하면서 옛날엔 그냥 놀이공원 회사였죠. 놀이공원하고 그 TV, 우리가 이제 유선 TV라고 하죠. 선이 있기 때문에 리니어라고 합니다. 선. 우리가 유선 TV 케이블 방송 이런 거 보다가 요즘에는 뭐 IPTV 보고 그냥 유튜브 보고 무선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TV에서 막 AFKM 미군을 대상으로 거기서 막 톰과 제리 나오고 그다음 놀이공원 있고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최근의 실적은 딱 이렇게 세 개로 나옵니다. 엔터테인먼트랑 익스피어런스랑 스포츠로 이렇게 세 개 분야로 나와요. 엔터테인먼트가 옛날에 그 유선 TV 포함하여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그 지금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포함한 것이고 익스피어리언스는 경험이라고 이제 놀이공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놀이공원, 테마파크, 크루즈 여기 다 포함된 거고 ESPN을 인수한 스포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고요. 스포츠 부분에 비해서 당연히 얘네가 투톱입니다. 지금 43.3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 옛날에 비해 테마파크의 비중에 비해서 얘네가 올라가 버렸죠. 테마파크의 비중이 2등으로 주저앉았습니다. 37.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나 스포츠는 플랫이었고요. 익스피어런스는 플러스 3%였는데 매출 증가를 이끈 거는 엔터테인먼트 플러스 9%였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또 세분화해서 나눠볼 필요가 있죠. 엔터테인먼트가 전체를 하드캐리했는데 엔터테인먼트 안에서는 또 어떤 유형이 하드캐리 했는가. 리니어 네트워크, 이게 옛날에 디즈니, 월트 디즈니의 역사가 지금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100년의 역사 속에서 옛날 사람들이 TV 처음 생겼을 때부터 디즈니를 봤던 그 구형 TV, 그 라인을 리니어 네트워크입니다. 여기는 2.6 빌리언을 차지했는데 마이너스 7%,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를 했죠. 여긴 당연히 점점 감소합니다. 옛날에 유선 TV를 보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다이렉트 투 컨서머, D2C죠. 우리가 B2B, B2C 이거는 많이 들었잖아요.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소비자. 이거는 바로 소비자한테 쏘는 겁니다. 나이키가 아마존에 안 올리고 나이키 자체 어플에서 소비자들한테 나이키 조던 신발을 바로 팔아버리죠. 다이렉트 투 컨서머. 이거는 그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고 충성도가 높을 때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 기대야 되죠. 안 그러면 나이키는 혼자 충성도가 높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존이 없어도 된다고 해서 팔았는데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거는 다이렉트 투 컨서머의 형태인데 쉽게 말해 디즈니 플러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 쪽이 6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유선 TV에 비해 거의 매출이 3배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9% 증가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디플의 성장세가 지금 탁월하다는 거죠.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오징어 게임 시즌2 우리나라 컨텐츠가 이끌고 있죠. 여기도 우리나라 컨텐츠가 이끌고 있어요. 조명가게를 비롯하여 지금 조명가게 후속으로 계속 강풀 작가님의 만화가 나오죠. 5, 600억 투자한 이 컨텐츠들이 여기 꽂힙니다. 자, 그리고 가장 높이 오른 건 이겁니다. D2C 부분이 매출액은 6빌리언 달러로 크게 가장 크지만 컨텐츠, 시리즈, 라이센싱, 아덜 여기가 2.2 빌리언이잖아요. 이 매출액은 낮지만 이 증가폭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플러스 3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알 수 있죠? 드디어 여기가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즈니의 그 영화가 부활한 겁니다. 디즈니 영화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 아시죠? 흑인 인어공주를 왜 하냐? 그리고 뭐 PC주의에 빠진 왜 저 캡틴 마블을 자꾸 주인공을 한 영화를 뽑아내냐? 뭐 아이언 하트는 도대체 저게 아이언맨인지 아이언헤트인지 왜 제가 아이언맨의 후계자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이거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밥 아이거 CEO가 여기 말한 거에도 나오죠. 밥 아이거 CEO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결국 맨 앞에 가장 중요한 거를 보통 CEO가 잘 된 거를 먼저 말하잖아요. 1분기 회계연도에 우리는 2024년도 상위 세계 영화를 보유한 스튜디오에서 뛰어난 흥행 실적을 보였다. 그 다음에 짚은 게 이거. D2C 부분에서 스트리밍 사업의 수익성이 더욱더 개선됐고 그 다음에 디즈니의 ESPN 타일을 추가했다. 그리고 놀이공원을 나중에 말했어요. 익스피리언스 부분은 전략적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것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이런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순서로 말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자, 이 부분이 얼마나 부활했는지 볼까요? 2024년도 상위 3개 영화를 보유했다고 말했죠. 밥 아이거가. 상위 영화가 뭔가 볼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2024년도 전 세계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한 바로 인사이드 아웃.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1.7 빌리언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자, 이거 뭐 근육질 상남자도 이 영화관에서 울고 있던데 정말 가슴 아팠죠. 자, 그 다음에 데드풀 울버린. 이거 정말 중요한 작품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197만 밖에 안 받지만 전 세계 박스 오피스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 지금? 이게 디즈니에서 지금 왜 중요한지 아시죠? 밥 아이거 CEO가 왜 복귀를 했습니까? 바로 이 디즈니 영화가 흔들려서 복귀를 한 거잖아요. 복귀하자마자 한 멘트 그때 얘기 드렸죠. 자꾸 디즈니 작가들이 옛날에 세계 2차 대전 때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막 프로파간다가 뭐냐면 막 그 자신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무슨 뭐 자꾸 배포하는 거예요. 잡지니 이런 거에다가 자신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사상주의식을 교육식으로 막 거기다 작품에다 그걸 넣어버리는 거죠. 순수 예술에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흔들렸는데 데드풀하고 울버린이 우리나라에서는 난해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토르, 아이언맨 이런 것만 봤으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여기 빠졌어요. 그리고 이게 다음 시리즈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왜냐면 지금 소니고 무슨 폭스고 이런 데 있던 걸 다 데려온 거잖아요. 폭스에 있던 엑스맨, 소니에 있던 스파이더맨, 그다음에 이 어벤져스에 끼지 못했던 데드풀을 다 합류시켜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든 작품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 바로 다음 모아나2 이게 디즈니예요. 그래서 밥 아이거가 말한 게 2024년도 상위 3개 작품을 4개 중에 4위 중에 하나, 둘, 3개가 전부 다 디즈니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부활을 했죠. 그래서 지금 33%의 매출 성장이 저기서 나온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봉을 새로 앞두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데드풀과 울버린이 이 브릿지를 잘 놔줬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이 배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흑인 배우로 바뀐 데다가 그전에 흑인 인어공주에 대한 그런 저희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중요하고 이 작품이 만약 잘 되면 이제 아까 말한 엑스맨, 그다음에 데드풀 이런 사람들이 다 합류한 어벤져스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럼 이제 어벤져스의 부활을 지금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합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2025, 2026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걸 보겠습니다. 126.81이 예상 컨센서스인데 지금 13.38%만 오르면 도달되게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에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리고 오랜만에 보죠. 스트롱바이가 나왔어요. 디즈니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조금 저기 했잖아요. 의문부호를 가졌는데 지금 시장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쏠렸습니다. 18바이의 5홀드로 스트롱바이가 나왔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밥 아이거 CEO가 복귀한 효과가 톡톡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장대 양봉을 뽑았다가 실적이 좋게 나와서 일단 밀렸습니다. 밀린 부분을 보니까 여기네요. 여기 고점이 있죠. 여기 고점이 여기서도 막혔고 여기서도 또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0달러를 앞두고 여기를 돌파하는 게 관건이 되겠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주봉입니다. 자, 주봉에서도 확실히 고점이 보이죠? 자, 이 120에서 130달러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있어요. 50주선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주선이 지나가고 200주선이죠. 200주선이 지나가고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뚫으려고 했는데 일단 밀렸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의문시된 거. 코로나 때문에 테마파크도 안 되고 컨텐츠도 계속 PC주의 사상에서 이 디즈니 오랜 팬들이 등을 돌리고 그래서 밥 아이거 CEO가 복귀하고 이런 과정들이 2021년도에 200달러를 찍고 계속 침체되는 반토막 났죠.
근데 지금 보시면 밑바닥에서 어쨌든 간에 두 번의 바닥을 그리고 오르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관문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50개월 선이죠. 항상 상승했을 때는 50개월 선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라는 이 블랙스완 때 말고는 보시면 다 50개월 선에 닿으면 지지를 받고 올랐었습니다. 50개월 선이 붕괴되고 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지금 저항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맥라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할 시에는 정말 스트롱바이 의견대로 아주 큰 그림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사상 최고가였던 200달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장마감 후에 나오는 것만 보고 갈게요. 장마감 후에는 지금 퀄컴이 나오는데 중요하죠. 지금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지금 10.91 빌리언 달러가 2025년도 1분기 실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순이익은 지금 2.96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되는데 5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을지 퀄컴, 팹리스 기업이죠. 퀄컴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주 매도평입니다. 밥 아이거 CEO가 저렇게 자신감 있게 복귀해서 바로 성과가 나오니까 얼마나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했겠습니까? 과연 밥 아이거 마음속에는 누가 들어있었을까요? 역시 사람을 가장 자신 있게 만드는 건 누굴까요? 기쁨이야.